참기 힘든 가려움증과 더불어 모기에 물린 것처럼 피부가 울긋불긋 부어오른다면 많은 사람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하는 두드러기일 수 있는데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겼다가는 증상이 1, 2년 넘게 계속될 수 있어 초기에 빠르게 잘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꾸준히 늘고 있는 두드러기에 대해 알아보고 지긋지긋한 이 질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자.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봄철에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으로 각종 피부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것이 두드러기입니다. 네, 봄철 햇볕에 장기가 노출됐을 때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네. 두드러기 같은 게 나타났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네. 건강 A2G 이번 시간에는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정창규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음식만 잘못 먹어도 이 두드러기가 생길 정도로 흔한 그런 증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수님, 이 두드러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성 두드러기 환자는 최근 4년 동안 35%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드러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두드러기로 알레르기 내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의 사진입니다. 보시듯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두드러기 사진들이 있는데요. 두드러기라고 하면 갑자기 발생하는 팽진과 혈관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팽진과 혈관 부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진이라고 하면 사진과 같이 다양한 크기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피부가 붉게 변하는 이런 홍반이 주변에 동반되기도 하고요.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가려움이 대부분이 되겠고 환자에 따라서는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림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팽진은 특징적으로 보통 30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완전히 소실되거나 위치가 이동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혈관 부종, 맥관 부종이라고 하면 피부 깊숙한 곳이나 정막 밑이 붓는 증상을 말합니다. 팽진과는 다르게 가려움이 없고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혈관 부종은 서서히 호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환자에 따라서는 2, 3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이런 혈관 부종은 환자 입술이나 눈 주변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드물지만 손이라든지 장기가 부어서 복통을 호소하시는 환자도 있고 기도가 부어서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두드러기 환자 중에서 팽진이 이렇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 즉 혈관 부종 없이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가 약 한 반수 정도 되고요. 한 40%의 환자는 이런 혈관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드물지만 한 10%에서는 팽진이 없이 혈관 부종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마지막의 경우에는 내과적인 문제라든지 유전성 혈관 부종과 같은 희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드러기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34세 여자 환자로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알레르기 근본 치료인 면역 치료 중인 환자였습니다. 한 3일 전에 감기약을 잘못 먹고 두드러기가 생겼고 그 뒤로 증상이 지속되어서 외래로 내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36세 여자 환자로서 평소 비염, 천식이 있던 환자인데 3개월 전에 찬물에 손을 씻고 두드러기가 생겼고 이후에 여러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매일 두드러기가 생기고 증상 조절되지 않아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팽진이 관찰되고 팽진의 특징으로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사례들처럼 두드러기는 첫째로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앞서 첫 번째 환자처럼
뭐 어떤 특정 원인이 되는 약물이나 음식을 복용한 후에 투여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이 원인 물질이 소실되게 되면 주로 1, 2주 이내에 증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반면에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이런 특정한 원인보다는 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이런 두드러기 증상이 매일 또는 거의 매일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런 두드러기는 유발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서 최근에 가정일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또는 큰 수술을 받고 나서 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하고 나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생겼고 증상이 지속된다고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드러기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두드러기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 부분을 이렇게 했어야 됐나? 저기요, 두 분 회의실에서 좀 봅시다. 또 왜? 아, 뭔데 또? 윤대리, 내가 저번에 좀 알아보라고 했는 거 알아봤어? 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도? 빨리 좀 알아봐. 예. 홍대리는 네? 내가 저번에 찾아보라고 했는 거 찾아봤어? 아직. 아니, 일 처리가 왜 그렇게 느린 거야? 어? 이래가지고 뭐 일 제대로 하겠어? 팀장님, 근데 그 팀장님께서 성격이 좀 많이 급하신 거 아시죠? 예! 알잘딱깔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뭐? 알잘 뭐? 알잘 뭐? 설마? 에이 설마. 내가 이상한 말 쓰지 말랬지? 어? 이상한 말이 아니라 신조어예요, 신조어. 예?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아, 나 진짜 아우 정말 간지러워가지고 내가 정말 팀장님 잠깐만. 여기까지 진짜. 좀 씻으세요. 새해도 됐는데 그만 좀 뻑뻑 긁고 좀 씻으라니까요. 아, 그러게요. 좀 자꾸 끌지 마시고 예. 아, 좀 씻으세요. 아우. 나 씻고 다니거든. 씻고 다니거든. 내가 윤대리, 홍대리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이 두드러기가 낫지를 않아. 모르겠어? 아, 팀장님. 두드러기 생긴 것까지 저희 탓을 하세요. 아이, 팀장님 맨날 혼자서 자리에서 그 뭐야 일일경과? 그거 혼자 그냥 몰래 사삭사삭 드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팀장님 보통 1일 경과는 하루 한 봉이잖아요. 근데 우리 팀장님은 그거를 이제 5분 경과로 드시니까 5분마다 한 봉씩 드시니까 도대체 하루에 몇 봉을 먹는 거야? 끊어야 되겠네. 뭔 소리 하는 지금? 내가 꼰대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라떼는 말이야. 라떼. 또 시작.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 진짜. 5시 30분이다. 어? 팀장님, 저 퇴근 시간이에요. 라떼는 얘기 다음에 드릴게요. 제가 먼저 선약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도요. 네. 이 워라벨 아시죠? 네, 워라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 시간에 퇴근 칼퇴 내일 드릴게요. 간지러. 1분 지났다. 팀장님, 저희 가볼게요. 예. 오늘 야근하지 말기 약속. 자, 팀장님 병원 좀 갔다 오기 약속. 약속. 앉아. 어디 진짜. 라떼는 말이야. 직장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절대로 퇴근하는 일이 없었는데. 요즘 젊은 것들 진짜.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만성 두드러기는 음식 섭취와 연관이 깊다. 네. 우리 김철원 씨, 장희연 씨는 음식 섭취 뭐 다 잘하시잖아요. 안 가리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요. 과연 이게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일단 저는 가리는 음식이 없고요. 많은 분들이 두드러기라고 하면 그거 음식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정답 5로 선택을 했습니다. 음식만 가리지 말고 좀 문제도 정답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X입니다. 음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 두드러기 종류할 때 이미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복날 때 그 오딱 잘못 먹었다가 두드러기가 좀 심하게 났는데 약을 먹으니까 또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이처럼 급성일 경우에는 음식에 영향을 받지만 만성 두드러기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X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는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정 음식에 의한 두드러기는 매우 드뭅니다. 국내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의 식품 알레르기를 다룬 논문들에 따르면 과거 식품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경우에 두드러기의 유병 기간이 과거 식품 알레르기가 없었던 환자에 비해 좀 더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특정 식품을 복용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가성 알레르겐 제한 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성 알레르겐이라는 것은 진짜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대표적인 예로는 식품 첨가물, 과일, 야채, 향료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런 물질을 섭취한 후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성 알레르겐과 두드러기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3주 이상 철저히 가성 알레르겐 제한 시기를 시행해서 이런 두드러기의 증상 호전 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효과가 있으면 3, 4개월 이상 제한 시기를 유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두드러기는 특정 음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급성 두드러기는 이제 흔히들 경험하는데 이 만성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급성 두드러기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두드러기는 급성 두드러기에 비해서 드물지만 연구들에 따라서 0.5에서 5%, 즉 약 한 2%의 인구에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른 만성 두드러기도 유병률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아래 자료를 보시면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는 이런 만성 두드러기의 유병률이 낮은 반면에 면역이 아직 덜 발달한 10대 이전이라든지 또는 30대 이후의 여성에서 만성 두드러기의 유병률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 주변에 운동 중독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부터 운동을 좀 무리하게 했다 싶은 날에는 이 몸에 좀 울긋불긋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래요. 근데 또 두드러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둘 수는 없고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던데 교수님, 이것도 이 만성 두드러기의 일종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운동 때문에 악화되는 만성 두드러기 또는 운동 때문에 발생하는 만성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환자 증례를 보시면 이 세 번째 환자인데요. 22세 남성 환자였고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명대학교에서 ROTC를 하는 분인데 한 1년 전부터 운동만 하면 발생하는 두드러기와 이런 입술 주변의 이런 혈관 부종으로 검사를 위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앞서 두드러기를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만성 두드러기는 다시 이런 유발이나 악화 요인이 없는, 즉 원인이 특별히 없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와 아까 세 번째 환자처럼 운동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즉 유발 인자가 있는 유발성 두드러기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발성 두드러기의 유발 인자로는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운동을 하면 생기는 열 두드러기 또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겠고요. 그와는 반대로 차가운 곳에 노출되면 생기는 한랭 두드러기, 압력이나 접촉과 같은 이런 자극들에 의해서 피부가 그림을 그려지듯이 두드러기가 나는 피부 묘기증,
그 외에도 드물지만 진동이나 햇볕, 물에 의해서 악화되는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이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와 유발성 두드러기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유발성 두드러기도 이 두 가지 이상 다른 종류의 유발성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와 한랭 두드러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고, 피부 묘기증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발성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가 이렇게 꼭 그림을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피부 묘기증의 경우에는 이런 빈 모양의 기구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손톱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피부를 긁고 나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겠고요. 콜린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체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운동을 한다든지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랭 두드러기는 얼음 조각을 피부에 올려놓고 수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압력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쫄린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옷 봉제선 라인 주변으로 이렇게 눌리는 부분 위주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드러기에게 입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자가 면역 두드러기가 의심이 될 경우는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교수님,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적은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두드러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의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또는 역할을 하는 세포는 우리 피부 밑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런 모양의 비만세포입니다. 비만세포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몸 안에 굉장히 많은 알레르기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요. 표면에는 우리가 IgE라고 하는 알레르기 항체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만세포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학적 기전,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될 경우 유발 두드러기처럼 열이나 추위, 압력, 햇볕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을 경우에 이 비만세포는 터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히스타민이라는 알레르기 물질에 의해서 가려움, 팽진, 혈관 부종과 같은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가 면역학적 기전을 확인하는 검사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가혈청 피부 반응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환자의 피를 뽑아서 환자 피부에 찔러 넣었을 때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히스타민처럼 환자 피부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으며, 이 검사의 의의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자가 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어떻게 보면 자가 면역학적 두드러기를 진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이 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가혈청 피부 반응 검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두드러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좀 빨리 다닐 수 없나? 예? 아니, 팀장님, 지금 2분 전인데요? 지가 아닌데? 내일부터 윤대리, 홍대리 8시 10분까지 출근해. 맨날 팀장이 먼저 출근해서 되겠나? 아니, 팀장님, 엄연히 출근 시간이 8시 30분까지인데 20분이나 더 일찍 출근하라는 거. 그러면 뭐 20분에 맞는 그 월급을 더 주나요? 그러게. 아니, 그리고 직장 상사보다 무조건 일찍 퇴근하고 아니지, 일찍 퇴근?
일찍 출근. 그치,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응? 아니 이래서 대한민국이 문제야. 그렇지. 아니 위에 계신 분들이 응? 정시 퇴근, 정시 출근 이렇게 해주셔야 아래 사람들도 보고 배우죠. 그렇지. 라떼는 말이야. 아니 팀장님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예? 시대가 변하면 팀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죠. 라떼 그거 언제적 발상이에요 그게. 아이고, 참. 아니 그렇게 하면 자꾸 뒤처진다니까요. 난 바닐라 라떼가 좋은데. 간지러. 잠깐만요. 아니 어제 병원 갔다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녀오셨어요? 그래. 내가 윤대리, 홍대리 때문에 이렇게 만성 두드러기를 앓는 거 아니겠어? 나 진짜 이 만성 두드러기는 음식이랑 상관없다잖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야근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응? 아니 결국 남는 거는 두드러기밖에 없는데. 아니 약 받아 오신 거 아니에요? 빨리 약 드세요, 빨리 약. 피부과 약이 얼마나 독한 줄 알아? 독한 줄 아냐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떡할 거야? 이것도 약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면역력 떨어진다고. 아이고. 아니 자꾸 약을 띄엄띄엄 드시잖아요. 예? 아니 약을 꾸준히 먹어야지 그래야 빨리 낫죠. 약도 이게 띄엄띄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의사들이 그렇게 3일치, 5일치 이렇게 처방을 해주겠어요? 그렇지. 왜냐? 3일치 쭉 달아 먹어라, 5일치 쭉 달아 먹어라. 그런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말 잘한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응? 언제부터 내 몸에 신경 썼다고? 참.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팀장님 몸이 걱정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뭘. 걱정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말라고. 아침부터 진짜. 아이고 참. 아이 또 저희가 또 언제 또 스트레스를 받겠다고 그러세요. 예? 복세 편살 모르세요? 응? 복잡한 세상 편안하게 살자 모르세요? 응? 편안하게. 뭐 싹파썩을? 뭐? 지금 욕했어. 아 진짜. 욕은 신조어잖아요, 신조어. 내가 신조어 쓰지 말라고 했지. 이퇴백하고 싶네. 응? 아니 우린 30대니까 3초 대니까. 야, 요즘 나가면은 취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냅도출 하자니까. 그래. 응? 만반잘부. 그래, 만발잘부. 나가. 나가라고. 전매추매. 전매춤에 가자. 저리 가자. 뭐야? 추매? 추. 이태백은 걔 하는데. 두야 진짜. 이놈의 스트레스 정말 확. 진짜. 신조어를 공부를 해봐야 되나?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는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해도 된다입니다. 철원 씨, 예연 씨, 네. 과연 그래도 될까요? 피부과 약이 아시겠지만 독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봄철만 되면 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약을 먹는데 조금 괜찮아지면 약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성이 생길까 봐.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내성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철원 씨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고 또 증상이 좀 없을 때는 약을 중단하고 이러면 제 생각엔 오히려 이 만성 두드러기가 재발하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수님,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는 예원 씨가 맞췄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두드러기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하고 이런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없고 꾸준히 약을 먹으면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크게 1세대와 2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두드러기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졸음 등의 이런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한 1, 2주 정도 사용을 하고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종류의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하거나
용량을 늘려서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중간에 치료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나중에는 약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이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네. 증상이 사라지면은 임의로 약을 끊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꾸 재발하거나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교수님, 이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드러기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졸림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런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먹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2주 이상 두드러기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추가를 하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항히스타민제의 용량을 늘려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두드러기가 있는데요. 난치성의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을 복용을 한다든지 또는 오말리주마비라고 생화학적 제제인 졸레어라는 이런 약품을 주사를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이런 꼭 필요한 경우에 단기간만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작용 지속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복용을 해도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약물 작용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난치성의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사용을 하는 면역 억제제의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상승과 같은 부작용, 그리고 신기능 이상과 위장장애 부작용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은 졸레어라는 주사를 이용을 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성 두드러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졸레어는 12살 이상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그리고 6살 이상의 중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알인 150ml 또는 두 바이알인 300ml를 4주 간격으로 피하로 주사를 하였을 때 이런 증상 조절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졸레어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항체인 IgE와 결합을 해서 그 수치를 낮추고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비만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켜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뿐만 아니라 유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료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만성 두드러기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단어 앞에 만성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 얼마든지 조기에 치료만 잘하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두드러기를 완치를 할 수 있다는 치료 방법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연구에 따라서 1년이 간다 또는 5년이 간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한 1.6년 정도 평균 유병 기간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만성 두드러기의 치료 완치율을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표에서 보시듯이 약 한 5년 정도 이렇게 만성 두드러기를 치료를 했을 때 100%이던 환자가 50%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5년 동안 치료를 해도 반수 이상의 환자가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65세 이상이라든지 남성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가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현재 새로운 치료 약제들이
활발히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드러기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두드러기는 가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가려움 때문에 환자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질환입니다. 두드러기를 만성 두드러기, 급성 두드러기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6주 이상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지속되는 두드러기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전체 인구의 2%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두드러기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환자들이 완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평생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만성 두드러기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꼭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정창규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